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LG엔솔 SDI입니다. 오늘 LG엔솔이 4%, SDI는 보합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동시 효과가 좀 뜬 종목들도 있고,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퓨처엠이나 LG엔솔은 조금 올랐고, SDI는 한 0.5% 정도 뭐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앞구간에 코스피가 3,000을 향해 올라올 때 지수를 끌어올렸던 섹터와 뒷구간에 박스권을 뚫고 코스피가 상단을 돌파할 때는 그때는 앞에 있는 구도랑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런 상단을 뚫을 때는 결국 누가 힘을 써줘야 되느냐? 대형주들이 힘을 써줘야 됩니다. 오늘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의도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왔죠. 삼바, LG엔솔, 뭐 SK하이닉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건드렸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는 않았지만 알테오젠이랑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랑 바이오 이제 몇몇 종목만 올려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800포인트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 앞에 있는 캔들 하나만 남겨두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면 앞에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넘어가게 되면은 좀 연속적인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역시나 뭐 대형주 위주의 디스플레이가 좀 자주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LG엔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기관 쪽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금투 쪽의 매수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쪽의 매수가 이렇게 크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연기금의 매수가 좀 필요하긴 해요. LG엔솔한테 연기금이 미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가격은 괜찮아요. 하지만 라운드 피겨 그 32만원이라는 가격을 넘어와야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33만원을 얼마나 좀 빨리 확보를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큰 그림은 좋아요. 어차피 LG엔솔은 4분기에 실적을 좀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생산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 실적에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중국 쪽에 그 배터리 계약도 따냈죠, LG엔솔이. 그러면 뭐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얼마나 이 LG엔솔을 통해서 지수를 좀 많이 컨트롤해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기다렸던 그 구도입니다. 오늘 이제 그게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박스권에 나오는 움직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잖아요. 물론 주가는 단기 우상향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수를 뚫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원전, 뭐 지주사,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때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역할을 했던 걔네들이 또 다시 지수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의미한 구간을 뚫어줄 때는 삼전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LG엔솔 됐든 뭐 삼바가 됐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업종을 대표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가장 편하거든요.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전체적인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이 빨간불을 보여줘야 밑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가는 구도입니다. 지금 삼전도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 하이닉스가 나홀로 이제 분전하긴 했지만 LG엔솔도 많이 이제 못 따라갔었고 삼바도 바닥에서 이제 오늘 캔들이 올라온 거죠. 그나마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좀 더 좋았는데 저는 뭐 시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고 좀 지루한 구간에 중간에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논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크게 6월부터 5월부터 마찬가지였죠. 불리한 건 딱히 없습니다. 늘 우리가 시장에 있는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다라고 느낄 뿐이지 주가는 한 번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SDI와 LG엔솔의 이런 그 움직임의 차이가 나온 거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대형주 플레이, 지수를 들어 올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당분간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정부 정책 기대감이랑 뭐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오늘 움직였던 이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주들의 이 핑퐁 플레이. 만약에 기술주 랠리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중형주급 종목들, 뭐 중소형주급 종목들, 기술주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형주가 한번 움직이고 다시 또 반대편 사이드로 무게추가 넘어가 버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형주들이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뭐 LG엔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구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SDI는 조금 애매하죠.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전만치 막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또 저점 부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으로 돌려 나오는 양봉 캔들을 좀 빠르게 뽑아주는 거, 이거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DI는 일단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제한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고, 결국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진짜 뭐 컨센트로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이 나올 때 저점이라는 그 인식이 들어오는지, 그건 주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LG엔솔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저점을 좀 막아주고 최대한 추세를 유지해 주는 거, 그 정도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유튜브 댓글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누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또 바로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또 시장 내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지금은 막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굉장히 좀 한정적인 영역 내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섹터들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이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을 주고 있는지 저희 텔레그램만 보셔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빠르고, 또 다른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뉴스 보고 뭐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시간적인 절약도 굉장히 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투자인분들도 바쁘시니까 저희 텔레그램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관련 내용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또 3분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